안녕하세요, 세보나입니다. 세부에서 다이빙샵을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여기 막탄섬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저기 막탄섬 오른쪽 끝에 푼타 앵가뇨부터 코르도바까지 사실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이렇게 해안선 쭉 따라가지고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 3달을 봤어요. 3달. 3달을 보고 나서 찾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세부는 스쿠버 다이빙으로 유명한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빙샵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한국에서 다이빙 하다가 세부에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세부에서 강사까지 된 사람이 다른 샵에서 일하다가 샵을 차리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치 같은 경우에 막탄섬 지도가 나올 거예요. 막탄섬 지도 기준으로 마리바고가 가장 좋습니다. 마리바고가 제이파크부터 크림슨 리조트까지가 보통 마리바고라고 하는데, 이 동네 애들이 한인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텔 리조트들 모여 있고 PC방, 마사지샵, 식당, 마트 그런 게 쭉 있어요. 편의시설 같은 거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가 마리바고라는 지역인데, 사실 근데 마리바고 안에는 일단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지금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관광에 다시 풀리면은 그것도 순식간에 순삭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 샵 차릴 때 여기저기 다 가보고 느낀 건데 정말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1년 이상 살고 나서 찾았는데도 그렇게 찾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창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와가지고 찾기 시작하면은 그건 진짜 답도 없습니다. 근데 보통 푼타 앵가뇨 쪽은 로우 타이 때도 물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푼타 쪽은 거리는 좀 있는데 로우 타이가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걷거나 그런 문제점은 좀 적고,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마리바고, 마리건던 이 두 군데가 좋습니다. 그 다이빙샵도 보면 교육을 많이 하는 다이빙샵이 있고 체험 다이빙 많이 하는 다이빙샵이 있어요. 그것도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 다이빙샵의 형태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샵, 그러니까 라이센스, 오픈워터 어드밴스 교육하는 교육샵이 있고, 두 번째는 체험 다이빙. 체험 다이빙은 라이센스 없는 분들 간단하게 교육받고 짧은 시간 좀 체험해보는 걸 그 체험 다이빙이라고 하는데, 주로 여행 오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펀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라이센스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다이빙하러 오는 펀다이버들,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영업 형태를 나눌 수가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어요. 교육샵을 하려면은 좀 시설에 좀 받쳐줘야 됩니다. 풀이 있는 게 좋고, 저희 샵은 수영장이 없는데 인정해요. 근데 사실 수영장은 있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현금이 좀 생기면은 저기 뒤에다가 수영장 만들 생각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 수영장 만들려면은 모터까지 달고 하면은 좀 비싸긴 한데, 간단하게 한 1,000만 원 정도 써가지고 풀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교육하기 좋겠죠. 그리고 체험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워터 스포츠 중에 그 체험 다이빙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패키지 관광으로 오면은 제일 먼저 오는 데가 다이빙샵이에요. 체험 다이빙 하러 옵니다. 사실 체험 다이빙만 해도 돈 많이 벌어요. 계약되어 있는 여행사들이 매일매일 관광객들을 수십 명씩 데리고 오기 때문에 사실 체험샵이 돈 벌기는 가장 좋고 간단합니다.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큰 여행사들은 못 잡았어요. 기존의 카르텔이 굳건하기 때문에 큰 여행사들은 못 잡았는데, 작은 여행사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거래처가 좀 생겨가지고 고정 매출이 나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흐지부지가 된 상황이긴 한데, 다이빙샵을 한다고 하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체험 다이빙이나 펀다이빙 샵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한국인 강사를 고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업주가 강사면은 가장 좋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영업의 형태는 3가지. 라이센스, 체험 다이빙, 펀다이빙. 제가 코로나 전에는 한국인 강사가 2명 있었어요. 근데 그 2명 인건비가 거의 비용의 절반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비용이 좀 컸죠. 그리고 그때 코로나 전에는 그 임대료가 75,000이니까 180? 임대료 18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다이빙샵 유지하는 데만 한 달에 한 600만 원 이상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매출도 괜찮았어요. 한 2,000 이상은 벌었던 것 같아요. 다이빙샵에서만.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려면은 일단 사업자가 있어야겠죠. 근데 한국이랑은 조금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해요. 사업자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고, 여기서 현재 명칭으로는 DTI라고 하고 섹이라고 하는데, DTI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죠. 근데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개인 사업자를 못 내게 돼 있어요. 저희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고, 근데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면은 일단 주주가 5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2명은 한국인, 그리고 3명은 필리핀 사람. 임원진이죠, 임원진. 한국어로 치면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렇게 등기부등본 보면은 타이틀 있는 직함이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프레지던트, 트레저, 그리고 세크레터리 3가지 직함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직함이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직함이 프레지던트예요. 사장, 대표이사는 사장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트레저가 회계 담당, 그리고 세크리터리가 그냥 뭐 비서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크리터리가 가장 중요해요. 뭔가 그 회사에서 의사결정 해가지고 사인을 할 때 보면은 대표이사 사인도 들어가지만은 시크리터리 사인도 들어갑니다. 보통 뭐 필리핀에서 사기당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대부분 시크리터리가 문제예요. 사실 저는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은 법적으로도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은 편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만약에 직접 저를 만나서 다이빙샵을 뭐 창업을 하는데 뭐 좀 뭐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제가 여기서 살면서 터득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에는 좀 그렇네요. 이 장비 또 무시보다죠. 제가 배가 2대 있어요. 30마력짜리 마린 엔진 붙어있는 픽업보트가 있고 40마력짜리 마린 엔진 붙어있는 바지가 하나 있는데, 배를 구매를 할지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근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야겠죠. 제가 처음에 10세트를 샀습니다. BCD, 레귤레이터, 핀, 수트, 그리고 웨이트, 마스크, 스노클, 부츠. 사실 제가 돈이 좀 더 있었다면은 컴프레셔랑 공기통도 샀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은 돈이 너무 커져가지고, 일단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는 세트를 10세트를 샀어요. 10세트를 어디에서 샀냐면은 크래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배송하면 다음날 딱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가는데 여기 막탄섬에 지금은 아쿠아렁 하나 있고, 마레스랑 스쿠바 프로랑 뭐 아쿠아문도 뭐 그런 거 다 시티에 있고, 여기 세부에서 알아주는 브랜드는 스쿠바 프로긴 한데 비쌉니다. 렌탈 장비를 스쿠바 프로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고, 제가 장비를 구매할 때는 사실 그 메이저 브랜드는 다 가봤습니다. 여기 막탄에 있는 아쿠아론 가봤고, 그리고 마레스 가봤고, 스쿠바 프로 가봤는데, 제가 느끼기에 크래시가 가성비가 제일 좋았어요. 뭐 다른 브랜드도 다 그런다고 하긴 하는데, 크래시에서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게 라이프타임으로 그 메인터넌스를 해주겠다. 돈은 내고 돈은 내야지. 돈 내라는 말은 그때 안 했는데 그때 3군데 다 가봤는데 그냥 크래시가 괜찮았어요. 재고도 다 있었고 직원들도 좀 싹싹하고, 그래서 저는 크래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경험의 차이인데, 근데 경험이 있어도 빵카는 렌탈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방카가 뭐냐면은 여기 필리핀 전통 배입니다. 여기 로컬 친구들은 판보트라고 하는데,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겉에 파이버글라스 이렇게 칠해가지고 배 만드는 건데, 거기에 트럭 엔진이 들어가요. 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바다에서 쓰니까 그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가 한번 또 생기면은, 이게 엔진 드러나야 되면은 이게 배의 상판 다 뜯어야 돼요. 그래서 공사가 좀 큽니다. 그리고 뭐 캡틴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배도 얼마 전에 다시 없어졌는데, 방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루를 훔쳐간대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도 있어야 되고, 방카를 가지고 있으면은 좋기는 한데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다 임대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지금 당장 손님들 다이빙하러 나가야 되는데 방카 문제 생기면은 그건 답도 없어요. 그냥 렌탈 해가지고 전화해서 렌탈한 다음에, 근데 가끔 렌탈한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렌탈한 게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배 갖다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바로 해결이 되는데, 내 배를 꼭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머리 아픕니다. 방카는 그냥 임대하는 걸로. 방카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한데, 보통 그냥 대략적으로 한 1.5밀리언은 넘어야 뭐 좀 괜찮은 방카라고 하는데, 1.5밀리언 방카면은 하루 임대료 한 4,5천? 4,000으로 잡고 계산하면은 375일 1년이면은 뽑긴 한데,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자기가 잘 생각을 해봐가지고 한 1년 정도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방카를 사는 게 낫고, 근데 방카를 산다고 하면은 그냥 2대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대는 세워두더라도. 그래야 뭐 한 대 문제 생기면은 한 대 타지. 무알보알 저희도 다이빙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좋았던 게 밥이 잘 나와서 좋더라고요. 밥. 사실 그 다이빙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입맛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까다롭습니다. 샤워실에 뭐 히터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손님 받으려면은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다행히도 여기 한국 음식 좀 잘하는 셰프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뽑아가지고 항상 상주에서 음식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음식 퀄리티가 그래도 한국으로 치면은 한 6, 7천 원짜리 백반 퀄리티는 나와야, 그래야 좀 먹을만 해요. 아니면은 그냥 뭐 백숙을 하든, 그러니까 뭐 요리 같은 거 하나를 하든가.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 팝니다. 간단하죠. 공기통 그 렌탈 금액이 렌탈 샵마다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가 들었던 거 중에 제일 싼 거는 75페소까지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데는 좀 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신경을 많이 안 쓰는지. 근데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한 탱크에 100페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페소가 사실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2,350원인데 얼마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도 그 코로나 전에 탱크비 결제해 주는데 와, 진짜 수백만 원 결제했습니다. 뭐 그래도 그 간단하게 따지면 손님 한 명이 하루 다이빙 하는데 식사 포함해서 120불 한 14만 원 정도 내는데 거기서 공기통 3개 7,500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이게 쌓이면은 장난 아니에요. 뭐 캔도 다이빙 강사를 하다가 왔지만은, 그리고 캔 일하던 샵에서도 렌탈 해가지고 쓰다가 그냥 그 컴프레셔랑 탱크 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만에 뽑았다고? 한 4달? 컴프레셔 값은 한 4달 만에 뽑았고 공기통은 이제 돈 모이는 대로 이제 계속 사들이고 그렇지. 있어가지고 그거는 사실 계산이 안 되고. 보통 한 4개월 정도 보면은 그 컴프레셔랑 탱크 구매한 비용은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샵이 컴프레셔가 1,0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음. 공기통 값이 4달 만에 1,000만 원이 나왔던 거죠. 와, 장사가 잘 되는 샵이었네. 세부에 다이빙 샵들이 많잖아요. 다이빙 샵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형으로 그 공기통 렌탈을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진짜 개꿀이지, 개꿀. 전 그거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광객 들어오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깔끔하게 준비하고 더 장비 좋은 걸로 준비하고 돈만 있으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인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모객이죠, 모객. 모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행사랑 다이빙샵이랑 마사지샵을 하고 있는데 여행사도 그렇고 다이빙샵도 그렇고 홍보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네이버 그 파워링크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뜨는 그 파워링크 있잖아요. 세부 다이빙으로 검색해가지고 클릭 한 번 하면은 그게 클릭 한 번에 6,000원, 7,000원. 네이버에 돈 퍼다 줄 거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뭐 많이 하는 게 뭐 블로그 상단, 뭐 좀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들 잡아가지고 컨택 해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뭐 올린다든가, 뭐 체험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샵에 오라고 해가지고 뭐 라이센스든 뭐 다이빙 진짜 해주고 그때 사진 촬영해서 올리는 데도 있고, 둘 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그 플랫폼 있잖아요. 그 액티비티 예약하는 플랫폼, 쿠팡, 티몬,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에 그쪽에 등록을 해가지고 좀 그쪽에 좀 집중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마이리얼 트립, 쿠팡 그리고 티몬은 저희 샵이 1등, 2등, 누적 판매도 1등이고 판매율도 1등이고 그렇습니다. 뭐 사실 다이빙샵 창업하려고 얘기하면 뭐 2박 3일도 부족하긴 한데 이 정도면은 중요한 틀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수업료 내 생각 해야지. 수업료 낼 생각을 안 하면은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근데 돈만 많으면은 뭐 쉬워요. 근데 돈만 많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야. 뭐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필리핀 사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필리핀 사기설도 많지. 저도 사기 당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고. 여행사랑 다이빙샵이랑 마사지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이다 보니까 뭐 누가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다이빙샵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행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 여행 플랫폼에 등록하려면 한국에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대부분 그 영세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합자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도 못하고 그런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코로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샵을 매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샵 보러도 여러 명 왔었고 제가 샵 여기 준비하는데 배 2개 만들고 장비 사고 여기 인테리어 하고 다 한다고 한 1억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좀 빨리라도 팔까 했는데 근데 지금은 별로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렇게 바다 앞에 저희 샵이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바다 바로 앞에 나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게 이게 인생 살면서 2번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세부에서 다이빙 샵이나 여행사나 뭐 마사지 샵을 하고 싶다 그런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